안녕하세요. 김명환 TV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작가, 강사, 책쓰기, 독서법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요. 책쓰기 독서법 학교 김명환 칼리지 교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저는 1시간에 한 권 퀀텀 독서법의 저자이자 창언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 용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흙수저였고 인맥도 스펙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평범한 대한민국 평균 성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독서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책 읽기와 책쓰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독서력 그 차이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철저하게 제대로 우리가 독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본의 독서 성장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본은 원래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일본은 원래 독서를 정말 즐겨하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일본의 신문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해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 국민들을 독서 국민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이죠.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일본은 1910년입니다. 1910년부터 일본은 일본 본토의 도서관을 4,000개나 짓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린. 자, 왜? 일제강점기 때 도서관을 일본 본토에 저렇게 많이 4,000개를 건립하지만 조선 당에는 단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1910년에서 1920년 10년 동안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1개, 2개, 3개 이렇게 생색내기용으로 지었겠죠. 자, 어쨌든 한국과 일본 여러분 지금도 많은 갈등 속에 있지만 자, 우리가 독서 측면에서 자, 과연 일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일본 본토에는 4,000개나 되는 도서관을 지어줬고 100년 전에 한반도 조선 땅에는 단 하나의 도서관도 짓지 않았을까요? 겨우 생색내기 위해서 한두 개를 짓고 우리가 조선에도 도서관을 지어줬다 이런 생색을 내었을까요? 그것은 1945년 조선을 통치했던 그 마지막 총독이 있죠. 그 마지막 총독이 마지막 조선에서 쫓겨나서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했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했는 말을 보면 제가 읽어보면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시지만 정신을 단단히 잡으시고 자,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 했는 말이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제가 불매운동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불매 운동보다 독서 운동을 먼저 해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심어놓고 간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식민교육 사상입니다. 일본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이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이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았고 역사를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입에서는 조선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조선의 영광. 조선은 실로 위대했고 찬란했다. 자,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고 그 위대한 500년 역사의 그 조선에 대한 엄청난 열등의식을 일본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일본인들이 한국인들한테 심어놓은 사상은 실로 무서운 사상입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의 독서력은요, 1900년 이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의 독서력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았죠. 그러나 1910년을 기점으로 역전이 되고요. 그것이 100년이 지났지만 이 그래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1910년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독서 국민을 탄생시키는 일을, 도서관을 4,000개를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자,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이것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이죠.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일본의 독서력은 급성장하고 있어요. 급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일본 본토에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자,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일본의 1만엔권 집회 인물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일본을 만든, 지금의 강대국 일본을 만든 두 권의 책이 있다고 전번에 제가 말씀해 드렸죠. 자, 그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일본의 많은 일본 국민들은 공부와 독서에 열광하게 됩니다. 자, 이 책을 읽어보면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문장들이 처음에 나옵니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 누구든지 독서를 하면, 누구든지 자신을 자기 개발을 하면 이 세상에 무엇도 될 수 있다. 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일본 국민들은 서서히 독서에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자, 일본을 만든 두 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 또 다른 한 권은 바로 자조론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일본 국민들은 독서에 열광하기 시작하죠. 자, 이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분은 아주 중요한 책들을 많이 지었어요. 자조론, 인격론, 검략론, 의무론, 이 네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독서 강국이 되죠. 자, 이점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의 독서 실태를 살펴봐야 되죠. 자, 지금의 한국인들은, 지금의 우리는 독서를 잘하는 민족일까요? 못하는 민족일까요? 자, 그 전에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독서를 정말 잘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곡 선생님과 우계성원 선생님의 대화를 얘기했죠. 율곡 선생님은 한 번에 연화무주를 읽는 독서의 신이었고요. 추능과 육당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한번 훑어보아도 내용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독서죠.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700에서 900 CPM 분당 글자 수입니다. 700에서 900 CPM. 책 한 권을 읽으려면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래서 책 한 권을 읽는 게 너무나 힘들고요. 자, 중국과 일본,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렇습니다. 한국이 1.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은 3.3, 일본은 6.6, 미국은 7.7이죠.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독서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정말 100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천재 괴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모른다. 자, 이 사람의 말에 저는 동감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이 괴테라는 사람은 굉장한 지성인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자, 볼테르라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독서를 너무 적게 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이 잘못된 독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정말 한두 권의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주사 김정희 선생님도 10,000권의 책을 읽으면 그림과 글이 절로 나온다. 자, 우리 다산 정영환 선생님도 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 하듯 머릿속에 책이 5,000권 이상 들어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뚫어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양의 독서, 다독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양의 독서를 통해서 결국 질의 독서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독서의 인계점과 같은 거죠. 여러분, 독서의 인계점, 봉실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요. 자, 신문을 우리가 신문지가 한 장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신문지를 50번을 접으면 접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요. 50번을 만약에 실제로 접는다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50번. 50번을 접으면 뭐 어떤 사람은 백과사전 두께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1m 정도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50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 보시나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 이게 양질존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양이 질이 되는 순간, 그리고 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순간, 그게 바로 인계점인데요. 이 인계점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래서 쉽게 자기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자,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말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김명환 칼리지, 김명환 작가의 책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